CMG 내압 용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밸브가 달려 있는데 프레서 릴리프 디바이스라는 밸브입니다. 줄여서 PRD라고 부릅니다. 압력 해제 장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화재 등으로 내압 용기의 내부 압력이 5000 psig 대략 345bar 정도 압력이 생기면 PRD 밸브가 열리면서 내부의 CNG 가스를 밖으로 분출시켜서 내압 용기의 폭발을 막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내압 용기가 폭발을 했다면 그 이유가 화재나 충격 또는 부식이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압 용기의 결함이라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내압 용기의 수명은 버스보다 긴 15년입니다. 실제 화재에서 PRD가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버스 연료통에서 가스가 새 나왔습니다. 43살 김모 씨 등 승객 3명이 버스 안으로 유입된 가스를 들이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승객 7명은 버스에서 내려서 터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사고 버스를 끌어내는 동안 40분가량 양방향 차선이 통제돼서 일대 교통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기사님,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승객 여러분, 차량에 가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차량을 환기가 잘 되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CNG는 공기보다 매우 가벼워 대기 중으로 빠르게 희석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없으니 동요하지 마시고 잠시만 자리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였습니다. 하차 시 상호간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이 열리면 서로 내리려 하지 마시고 차례차례 질서 정연하게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차 후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낮춰 대를 수 있으면 멀리 대피하여 주시고 절대 담배를 피운다든지 휴대폰 사용 등 발화원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화재는 대부분 버스의 뒷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엔진룸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 중 뒤쪽에서 연기가 나면 우선 차를 도로의 우측 가변에 정차시킨 후 시동을 꺼줍니다. 뒤쪽 본네트를 열어 화재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다음 버스의 앞뒷문을 열어 승객들을 버스의 앞쪽으로 이동 대피시킵니다. 이때 119 신고를 승객들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화재의 정도에 따라 직접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만일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이 기사분은 소방관 출신인가 봅니다. 소화기 사용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승객들 피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버스 화재라는 것이 워낙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하나하나 대응 방법을 숙지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왜 사람들이 안 들리냐고요? 그나마 버스 뒤쪽 화재는 대처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버스의 앞쪽에서 화재가 난다면 인명피해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유는 출구 봉쇄 등으로 탈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운전기사가 승객의 탈출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탄 50대 남성이 운전기사에게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신월동의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버스 승객 56살 오모 씨가 버스기사 51살 강모 씨에게 신어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 씨와 강 씨가 각각 2도 화상과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비상망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개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사용 방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들고 다니면서 뻘짓이나 하면 전원 사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 좀 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입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량 오른쪽에서 스파크가 튄 뒤 화염에 휩싸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 화염과 유독가스가 들어차는데 차 창문을 제때 깨지 못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일반 버스 창문을 비상용 망치로 깨봤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를 치면 터지듯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썬팅이 된 차 창문은 어떨까? 화재가 났을 땐 차량 비치용 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요. 썬팅이 된 유리를 직접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유리에 금이 간 채 붙어 있거나 구멍이 날 뿐입니다. 썬팅이 안 된 일반 창문의 경우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썬팅을 하게 되면 필름이 그 유리 전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비산이 안 되고 깨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붙어 있게 됩니다. 바깥에서 건장한 남성이 소화기로 강하게 쳐봤지만 역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근처에 줄지어선 관광버스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짙게 썬팅이 돼 있습니다. 저걸 안 하면은 에어컨이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썬팅된 창문이라도 탈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망치로 때려 구멍을 낸 뒤 손이나 발로 강하게 밀어내면 통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차 유리에 구멍이 생기면 창문과 창틀 사이에 틈이 생겨 힘을 가하면 분리되는 겁니다.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용 망치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목받침을 빼내 직각으로 창 모서리를 내리치면 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